기온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사이클이 뚝 떨어지는데요. 바로 그럴 때 작동하는 시한폭탄.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 알아봅니다. 뇌졸중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이 질병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뇌졸증으로 잘못 부르기도 하는데요. 뇌졸중은 골뇌, 마칠 졸, 맞을 중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맞을 중을 써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이란 뜻이 되겠죠. 여러분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을 잘 구분하실 수 있나요? 사실은 뇌경색, 뇌출혈 모두 뇌졸중의 종류입니다. 간단히 분류하자면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변형이 생겨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있다면 뇌출혈인데요. 좀 더 정확한 의학용어로 뇌경색은 허혈성 뇌졸중,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출혈 중에 거미막 밑출혈 혹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싸고 있는 거미막, 즉 지주막 밑에 피가 고이는 병으로 심한 두통과 구토가 특징이고 반신마비는 없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중풍이 뇌졸중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풍을 맞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세히 분류하면 중풍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풍이라고 하면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을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은 크게 뇌와 심장에 주로 발생합니다. 뇌혈관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즉 뇌경색과 뇌출혈이죠.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심근경색과 협심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병원에서 경우에 따라 심장내과에서 심장혈관도 같이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폐렴이 많기 때문에 호흡기 내과도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온이 높은 한여름에 뇌졸중이 나타나는 현상은 혈전, 즉 피떡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온이 높으면 체내 수분이 감소하고 음고인자가 늘어나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결국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뇌졸중이 나타나는 현상은 혈관 수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체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혈액이 통과하는 길이 좁아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 속 적혈구가 증가해서 혈류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온 외의 변수는 바로 노화에 따른 혈관 건강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절기 온도차에 혈관이 적응하지 못하는 건데요. 뇌졸중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2021년에만 6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매년 1,50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2초에 1명씩 발생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은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며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로 꼽힙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지혈증과 같이 당장은 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 질환의 경우에도 꾸준한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터지듯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맞아요. 3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까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이 3시간 51분, 뇌졸중 환자의 40% 정도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뇌졸중 치료 가능 병원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뇌졸중은 처음부터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 병원이나 갔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국내에는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 있는 병원이 60곳이 있지만 상시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구급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원인 2번째, 뇌졸중 증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TV 같은 매체에서 알려주는 편측마비, 언어장애, 두통 등이 그냥 컨디션 저하 혹은 노화 문제로 취급하다가 놓치는 거죠. 더군다나 뇌졸중 초기 증상은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없어지기도 해서 아닌가? 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일과성 뇌허혈증으로 뇌혈관으로 피가 흐르지 못하다가 일시적으로 혈전이 뚫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병원에 방문해 바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쳐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면 6개월이 경과를 해도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발병 이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폭을 생각하면 몸이 주는 힌트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증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어쩌면 인공호흡법을 정확히 아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꼭 알아두셔야 할 뇌졸중 자가진단법과 치료법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